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한 하나 약 20조 원 규모의 기본협정과 방위산업협력이 당시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금액이 금액인 만큼 조단위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체코, 슬로바키아, 이집트,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 그간 교섭이 진행 중이었거나 흥미를 내비치는 정도에 그쳤던 국가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접촉을 해오면서 더 많은 파트너를 만들 여지까지 생겼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 CNN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이루어낸 방식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속도를 내는 탱크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CNN은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어마어마한 군수산업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노란색 섬광과 뼈를 뒤흔드는 충격을 동반한 K9 자주포가 헬기에서 발사된 로켓탄에 막 맞은 언덕으로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러자 K2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도로에 속도를 내고 가면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포천의 사격장에서 9월에 열린 4일간의 한국 국방 엑스포 DX코리아의 일부입니다. 20여 개국의 군 관계자들을 포함한 2천여 명의 군중에게 선보인 이 전시회는 한국이 무기를 파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를 팔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함으로써 방산산업은 전략적 산업화이자 방산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이를 위해서는 2017년에서 2021년 수출 시장의 4.6%를 차지한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과 중국을 차례로 앞지르고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은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세계 시장의 1%만 차지했습니다. 이후 5년간 2.8%를 차지하며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단연컨대 가장 큰 증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에는 70억 달러치의 무기를 해외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계는 훨씬 더 큰 몫을 차지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죠. 자립을 위한 압박. 한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에만 급증했지만 한국은 북한과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군사비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이는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최소로 간주하는 2% 인계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기가 매우 좋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동기를 주었습니다. 전 한국 육군 중장이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에 전투를 중단한 문서가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이었기 때문이죠. 6.25가 끝난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국방은 미군과 그들의 장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베트남의 상황과 소련과의 냉전으로 정신이 팔리던 197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한국은 자국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 지기 시작했고, 여러 장비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에 미국의 원조 4,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4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말까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시하에 있는 한국 연구원들은 모든 기본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은 오늘날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갑 시스템과 다른 군사 장비를 포함한 현대적인 군대의 개발을 위해 국방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DX코리아에서 시범을 본 예비 고객들은 한국 측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 이곳에 온 대표단들은 멕시코, 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과 같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한인도의 장군이 전시된 장비의 사거리를 문의했습니다. 카타르에서 방문한 장교단은 장비를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점은 고객 중 우크라 출신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군수산업이 우크라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업체들로부터 포탄 10만 발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장비들이 미국을 거쳐 해당 국가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문제가 생긴 나라에 위험한 장비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이번 발표가 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탄약의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탄약의 미국 이전만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무기산업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지난 9월 한국은 이미 바르샤바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대 이상,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전투기 수십 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판매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이것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 한국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인들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비극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한국 현대 무기 산업의 요람이자 남쪽 항구 도시인 창원의 군수 생산 라인이 건설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유역에 위치해 있어 방어에 매우 용이합니다. 도시의 주요 대로인 창원대로는 국가 비상시의 활주로 역할을 겸할 수 있는 14.9km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남쪽 끝에는 1970년대에 설립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장비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국방산업협회가 추정하는 153억 불 규모의 폴란드와의 획기적인 계약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K9의 최대 계약 24억 달러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 터키,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와 함께 하나로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한 9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부한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 전무는 이 회사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과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의 신규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미국 시장, 하나디펜스는 특히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미국 현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미군과 미국 현지 방위산업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8,01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기 및 탄약 수출액은 9,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군비 지출은 미국의 다음 9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미국의 방위산업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전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